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문장이 역사를 바꾼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한 남자가 외쳤죠. I have a dream. 이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수백 년간 억압받던 이들의 희망, 분노, 그리고 꿈이 담긴 외침이었죠. 상상해보세요. 뜨거운 여름날, 25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 숨을 죽이고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물줄기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연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저와 함께 그날의 무대 뒤로 들어가 봅시다. 이건 단순한 연설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삶, 투쟁, 그리고 인류를 위한 꿈의 여정입니다. 자,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빠져볼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1929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어머니는 교사였죠. 겉보기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그 시절 흑인 가정은 결코 평범할 수 없었어요. 미국은 짐크로법 아래에서 철저히 인종으로 나뉘어 있었죠. 화장실, 식당, 버스, 심지어 물 마시는 수도꼭지까지 백인용과 흑인용으로 갈렸어요. 어린 마틴은 이 차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5살 때 백인 친구와 놀다가 그 친구의 부모에게 너희는 같이 놀면 안 돼라는 말을 들었죠. 그 순간 그는 세상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우리는 다르게 대우받는 거지? 이 질문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자라며 성경을 통해 정의와 사랑을 배웠어요. 하지만 단순히 믿음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는 신학을 공부하며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저항 철학을 만났습니다. 간디는 말했죠. 폭력은 증오를 낳지만 사랑은 세상을 바꾼다. 이 말은 마틴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는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학자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1954년 그는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의 덱스터 애비뉴 침례교회 목사로 부임하며 본격적으로 인권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1955년 마틴의 삶에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몽고메리에서 한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가 백인 전용 좌석에 앉았다가 체포된 사건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흑인 커뮤니티는 분노했고 마틴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흑인들을 조직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을 시작했어요. 흑인들은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 다녔고 카풀을 조직하며 저항했죠. 상상해보세요. 1년 넘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몇 킬로미터를 걸으며 버스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단결된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마틴은 이 운동의 리더로 주목받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어요. 그는 감옥에 갇혔고 집에는 협박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1956년에는 그의 집에 폭탄이 터졌죠. 다행히 가족은 무사했지만 그는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정의가 결국 승리할 거라고. 결국 1956년 대법원은 버스 내 인종분리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건 마틴과 흑인 커뮤니티의 첫 번째 승리였어요. 하지만 그는 알았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1963년 미국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인권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외쳤죠. 그해 8월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이 기획됐습니다. 이 행진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25만 명이 모였고 그중 6만 명은 백인이었죠. 이건 흑인만의 싸움이 아니라 정의를 원하는 모든 이의 싸움이었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 행진의 마지막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링컨 기념관 앞 그 상징적인 장소에서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그의 연설은 원래 I have a dream이라는 제목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 유명한 문장은 초고에도 없었죠. 마틴은 꼼꼼히 준비한 원고를 들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는 미국 헌법의 약속,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선언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죠. 우리는 약속어음을 받았지만 그 수표는 부도였다. 이 비유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그러다 연설 중반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의 친구이자 가스펠 가수인 마할리아 잭슨이 군중 속에서 외쳤어요. 마틴, 꿈 이야기를 해줘. 마틴은 순간 멈칫했죠. 하지만 그는 원고를 내려놓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I have a dream. 그는 외쳤어요. 내 꿈은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실천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군중은 숨을 죽였고 곧 환호가 터져나왔죠. 그는 계속해서 꿈을 그렸어요. 백인과 흑인이 형제처럼 손을 잡는 세상. 그의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받는 세상. 이 장면은 단순한 즉흥 연설이 아니었어요. 마틴은 수년간 설교에서 꿈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해왔죠. 하지만 그날 그는 그 꿈을 25만 명, 그리고 전 세계에 전달했습니다. 이 연설이 이렇게 강렬했던 이유는 뭘까요? 마틴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두려움도 느끼고 때로는 좌절도 했죠. 연설 전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25만 명 앞에서,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고민했죠. 그의 연설은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의 신앙,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였죠. 그는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그 아이들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자라길 바랐어요. I have a dream은 그의 개인적인 꿈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연설이 완벽히 계획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할리아 잭슨의 외침이 없었다면 어쩌면 그 유명한 문장은 나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건 마틴의 천재성과 군중의 에너지가 만나 만든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I have a dream 연설은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씨앗을 뿌렸죠. 1964년 민권법이 통과되며 공공장소에서의 인종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됐습니다. 1965년에는 투표권법이 제정됐죠. 이 법들은 마틴의 꿈이 현실로 다가가는 첫걸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FBI의 감시를 받았고 끊임없는 협박에 시달렸어요. 1968년 그는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암살당했습니다. 39세의 젊은 나이에요. 그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I have a dream은 전 세계적으로 인용됩니다.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현대의 BLM 운동, 심지어 다른 나라의 인권운동가들까지 그의 꿈은 국경을 초월했어요. 이 연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상기시키는 외침이 됐죠. 여러분, 1963년 이후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마틴의 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인종차별, 불평등, 편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의 연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는 두려움도 느끼고 실수도 했죠. 하지만 그는 믿었어요. 사랑과 정의가 결국 승리할 거라고. 그의 꿈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당신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나요? 오늘 우리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I have a dream의 숨겨진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희생, 그리고 인류를 위한 꿈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꿈은 뭔가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 한 발짝 내디딜 용기가 있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명언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 끝까지 듣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